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유시민 이사장이 JTBC를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손석희 사장까지 거론하면서 JTBC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8일 밤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언론개혁 임파서블 편에서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욕을 엄청 먹은 곳이 JTBC다.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JTBC에 대해 세월호 참사 때 주목받았고 탄핵 국면에서 진실을 더 파헤쳐 객관성을 유지했던 곳이다.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이 있는 언론사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이번 조국 사태 때 JTBC는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JTBC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JTBC뿐 아니라 언론사의 신뢰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경고라고 동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의 인터뷰와 관련된 또 다른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가 조선일보와 먼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그 다음 이뤄진 게 KBS였다.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다. 손석희 사장님이 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이사장은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생각했는데 거긴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언론사에는 갈 데가 없다고 이메일로 연락해서 저를 만났다고 한다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JTBC가 이번 과정에서 기회가 찾아왔는데 안 된 것이라고 말하며 KBS에 대해서는 김 PB 인터뷰가 신뢰 회복에 굉장히 좋은 소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언론 입장에서 두 달여 이슈 중 가장 핵심적인 뉴스메이커인데 그 사람 인터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럼 특종이 많이 나올 텐데 왜 JTBC가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록 PB와 JTBC 사이 인터뷰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사정까지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여튼 손석희 사장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시민의 JTBC 비판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으며 이번 조국 장관 관련 보도 사태에 대해 가장 신뢰를 얻고 있던 JTBC가 다른 종편들과 다름없이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데 대해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이번 유시민의 JTBC 비판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입니다. 한편 지난번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 알라뷰에서 제기된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왜곡 조작한 KBS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사과문이나 입장문은 내놓지 않은 채 장용진 기자가 방송 말미에 언급한 말로 성희롱 프레임을 씌워 그에 대한 비판으로만 몰아가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JTBC를 비난한 이유는 조국 사태에서 다른 언론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차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어요. 김경록 차장은 처음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어떤 경위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 KBS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KBS 보도에 실망한 뒤 JTBC와 접촉했지만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생각했지만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언론사에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 유시민 이사장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차장에게 JTBC와 인터뷰가 불발된 것에 대해 들었지만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석희 사장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알릴레오 방송에 참여했던 정연주 전 KBS 사장도 언론 입장에서 두 달간 이슈 중 가장 핵심적인 뉴스메이커인데 왜 JTBC가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어요.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또한 이날 방송에서 JTBC를 가리켜 비정상적이다. 지옥이라도 따라가 인터뷰해야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기를 하며 의문을 표했어요. 이에 JTBC에서는 반박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JTBC에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다음 주 중 입장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어요. JTBC 기자는 알릴 레오 방송은 사실과 다르다. 김경록 씨와 첫 번째 접촉은 KBS와 인터뷰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수차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김경록 씨 측에서 거부했다. 관련 녹취가 다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조국 사태를 통해 JTBC는 SBS, KBS, 종편 방송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한 사실이고 검찰개혁을 요구한 서초동 집회에서도 시민들로부터 JTBC는 돌아가라고 지탄을 받기도 했어요. 이에 JTBC를 시청하던 일부의 시청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JTBC를 비난하며 앞으로는 JTBC를 채널에서 지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KBS의 조국 사태의 언론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잔인하거나 악의적이지는 않고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본다. 한겨레도 약간 기대를 가진 언론사였고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정치나 언론은 결정적 계기에서 신뢰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JTBC 뉴스룸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존재감이 없었다. 손석희 사장을 영입하면서 세월호 때 참사와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그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언론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JTBC는 당연히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 김경록 PB가 최초로 인터뷰한 곳이 KBS였다. 사건에 대한 군중들의 태도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거의 다 결정된다. 미국 대통령의 한 보좌관이 3일 동안 언론을 통제할 시간만 준다면 모든 국민이 우리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당시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검찰이 만들었던 그림에 정반대 인터뷰가 나왔는데도 KBS가 뭉갰다며 KBS가 신뢰를 쌓을 시점에 다시 휘청거릴 것이라고 했다. 김경록 PB는 KBS 법조팀장과의 인터뷰한 그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이 그동안 검찰발 보도를 쏟아냈던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는 달리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경록 PB는 KBS와 인터뷰하기 전에 조선일보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이후 KBS에 실망해서 JTBC와 접촉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성사가 안 됐다고 한다. 유시민 이사장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김경록 PB가 자신의 취지를 전하려고 했으나 JTBC 뉴스룸에서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은 손석희 사장이 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고 정현주 전 사장과 송현주 교수는 JTBC가 왜 안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현주 전 사장은 당시 김경록 PB가 이슈 중에서도 뉴스메이커였는데 인터뷰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특종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안 받았는가? 라고 했고 송현주 교수는 안 된 게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정현주 전 사장은 이번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속에서 저질러진 언론의 온갖 악행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와 똑같은 역사의 반복인데 모든 언론이 똑같다. 이렇게 많은 언론이 있는데도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이제 속보와 단독 경쟁에서 벗어나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분석해서 팩트를 전해야 한다. 제가 편집장이라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한겨레와 시청료로 지탱하는 공공재인 KBS가 최소한 다른 매체와는 달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교수는 정서적으로 느낀 것은 언론들의 가학성이었다. 집단적으로 언론들이 최면에 걸린 듯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박살내는 걸 보고 그 가학성은 어디에서 왔는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언론학자로서 그 집단 정서는 어디에서 오는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